레미 쿠라스라는 분이 레미 네덜란드 쿠라스? 네덜란드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세계 도시들의 책을 썼는데 서울에 대한 책을 쓰려고 어. 몇 년 동안 네. 책을 저작하시다가 네. 결국 포기하셨어요. 왜죠? 정의가 안 되는 도시다. 그거를 보신 서울시 관계자께서 네. 그 다음에 바로 새로 개장한 광화문 광장에 그 의자를 쭉 깔아 놓으셨더라고요. 꼭 커피를 안 마셔도 돼요. 그냥 앉아 있을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이 군데군데 심어져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더 인간적인 건축일 수 있겠다. 네, 토마스 에더윅의 더 인간적인 건축이라는 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러닝메이트와 함께하고 있죠. 이영준 모이세 신부님과 이무진 건축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건축, 이 건물로 이야기를 또 쭉 해보고 있는데 사실 건물을 만든 사람 건축가 그렇죠. 잖아요. 건축가라는 존재를 빼놓을 수가 또 없을 것 같거든요. 임 건축가님이 설계하신 건축물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건축물인지 이무진 건축가님이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일부에 토마스 헤더윅의 예. 그 더 인간적인 건축을 이제 설명하고 이제 2부에 제 건물을 소개하다 보니까 네. 가장 이제 따분하지 않은 건축을 골라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아, 예. 네. 혹시라도 여기서 따분한 건축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예. 서로 민망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최대한 이제 그 덜 따분한 그 제 작품을 고르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제가 이게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10년 정도 걸렸던 건물인데 프랑스 보르도에 가면은 그 중심지가 예. 4세기부터 10세기 정도 사이에 신성 로마 제국 시대에 이루어졌던 고대 도시예요. 도시 자체가 구조 자체가.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중간에 있는 부분을 드러내고 네. 거기에 이제 야외 쇼핑몰을 짓는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은 1000년이 된 그 올해 우리 하회마을 같은 네. 곳이죠. 예. 거기 중간에 새로운 21세기 새로운 건물을 집어 넣는 프로젝트인데 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이쁘게 짓는다, 현대적으로 짓는다가 아니라 네. 1000년의 시간과 싸워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굉장히 이제 아기자기하게 예. 단순하지만은 이제 그 원래 있었던 1000년 이상 된 건물들과 어울리게 티나지 않게 새로 지었다는 티가 전혀 안 나게 그렇네요. 조감도를 보면 또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제가 했던 건물 중에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고 아. 고생도 많이 했던 와. 그런 프로젝트로 남아 있지만은 이제 해놓고 나니까 정말 티가 안 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네. 만족하는 만족하는 예, 오. 그런 건물이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사실은 또 티가 나는 건물인데 티가 나는 좀 특이하게 티가 납니다. 네. 이게 이화여대에 ECC라는 건물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설계팀의 일원으로 네. 도미닉 페로와 함께 아. 같이 이제 설계를 했었던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는 그 원래 이대라는 곳이 예.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산 그 경사지에 아주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네. 마을 같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거대한 그 캠퍼스 센터를 건설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네. 뭔가 큰 건물이 들어오면은 안 된다. 아.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보이지 않게 기존 건물을 누르지 않는, 네. 압살하지 않는 이제 그런 방법을 찾다가 이제 이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 자체는 보이지 않고 가운데 이제 예. 네. 랠리처럼 틈을 내서 네. 빛과 공기는 들어가게 하지만은 지붕은 덮어서 완전히 공원화해서 야. 멀리서 보면은 건물인지 아닌지 하지만 들어가 보면은 센터로서 기능할 그렇죠. 수 있게 네. 만들었던. 근데 제가 이제 이 건물 그 벨리 가운데 있는 벨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벨리라고 해서 어떤 통로나 네네네. 어떤 파사드 인면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그 안에서 많은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광장으로서 아. 공연장으로서 그렇죠. 만남의 장소로서 그 사용되길 바랬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몇 번 이제 프랑스에 있으면서 이게 그 사진을 몇 번 받았는데 어떤 때는 음악회
하는 곳으로. 맞아요. 얼마 전에는 이제 패션쇼도 했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광장 자체가 원래 의도한 것 이상으로 야. 많은 용도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그 역시 만족했던 굉장히 기분 좋게 남아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제가 한국에 개인적으로 처음 지었던 네. 작품입니다. 이제 그 고성의 네. 인 화이트라는 작품인데요. 네. 주택입니다. 개인주택. 네. 개인주택인데 이제 이 작품은 또 저한테 그 크기는 작지만은 이제 좀 비엔날레에서 이제 본상 대상의 영예도 이제 가져다 줬던 피렌체 비엔날레. 예. 특별했던 프로젝트인데 왜 특별하냐면은 이제 사진 이제 보시면 아시듯이 하얀 건물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화이트 건축, 화이트 아키텍처는 이제 굉장히 모던 건축이 굉장히 일반적인 언어예요. 근데 이제 건물을 하얗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페인트만 칠하면 되니까. 네. 그죠? 유지가 어렵나요? 근데 문제는 그 화이트의 유지가 때가 또 그렇죠. 정말 6개월, 쉽지 1년만 않을 있으면은 그 하얀색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가장 때가 잘 타는 지붕까지 어. 벽은 물론이고 모든 부분을 전부 다 화이트로 하면서 네. 그리고 저희 목표는 때가 안 타는 화이트로 하겠다. 음. 그 약속을 제가 지켰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미학적인 네.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기술적인 기술. 그렇죠. 공학적인 네. 측면까지 이제 두 개를 같이 잡아야 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그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이제 어떤 성취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야. 이제 비엔날레가 이제 인정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야. 때가 안 타는 기술이면 제가 좀 쓰고 싶은데요. 그래요, 좀 신부님. 그래요, 좀 네. 지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씻기 싫어하는 네. 저로서는 네. 때가 안 타는 기술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마음의 때를 그래요. 네, 뭐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일부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더 인간적인 건축은 기능과 효율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건축가님 말씀 들으면서 근데 이 CC를 다 생각하면 잡았죠. 네. 다 잡은 거 아니에요? 네. 더 인간적인 건축인데 기능과 효율도 있는? 아니 근데 아까도 그 고성집도 두 가지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기능, 효율, 예. 그다음 디자인 예. 전부 다. 예. 제가 이제 하나 정도만 더 소개를 네네. 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건축이 아니라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인테리어인데 내부.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예. 파리 샹젤리제 어, 쪽에 이제 한국 레스토랑을 하나 설계를 했는데 주제가 이제 그 굉장히 특이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파리의 가장 상징적인 샹젤리제에 가장 한국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야. 라는 이제 의뢰였어요. 이상하게 이야. 건축가님의 그 의뢰인들은 어려운 거를 어려운 많이 거는 그러게요. 예. 제가 좀 복잡한 인간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희한한 숙제를 많이 쉽지 주십니다. 않은 또. 쉽지 않네요. 예. 근데 이제 그 제가 한국적인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왜냐면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적인 것과 와, 파리지앙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한국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또 달라요. 다르죠. 한옥 지붕을 한다든지 우리가 문양을 한다든지 도자기를 놓는다고 해서 우리는 한국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오리엔털하다까지지 예. 그걸 한국적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히 고민을 하다가 네. 어떤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랑 약간 예, 차별되는 예. 측면을 승무라는 춤에서 봤어요. 오. 건축에서 벗어난 거죠. 네. 거기서 또 약간 이제 고생길이 열린 게 착상은 그 아이디어는 승무라는 춤에서 받았는데 네. 춤은 움직임의 예술이잖아요. 그렇죠. 움직여야지 존재하는 예술이잖아요. 근데 건축은 정지된 공간 예술이라는 거죠. 아, 이 접점을.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움직이는 하나의 차원을 움직이지 않는 차원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제 빛을 매개로 빛을 빛을 매개로 해서 그 승무의 움직임을 빛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빛은 정형적인 고체가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존재합니다. 네. 근데 그게 사람이 걷거나 움직이면은 이 빛이 그 감상자와 함께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춤은 행위자가 움직임으로써 움직임이 생기는데 네. 빛은 감상자가 움직임으로써 역으로 움직임이 생긴다라는 네. 그 아이디어를 찾고 그거를 이제 건축화를 해서
제가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그 다음 해에 같은 비엔날레에서 다시 야. 대상을 받게 된 이제 그런 이제 사연이 있는 그 작품인데 조그만 어떤 그 뭡니까 그 인테리어지만은 엄청 고민하셨어요. 그 깊이도 좀 예.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해석하고 나서 그 어떤 인정도 나름대로 받아서 네. 좀 뿌듯했던 그런 작품이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빛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간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정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멈춤. 하지만 이 빛이 움직인 행위 대상자에 따라서 빛은 반응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동적인 것도 같이. 그러니까 그렇죠. 정중동을 다 잡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야 이런 생각들. 이게 근데 건축가님이 굉장히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지만 예. 건축가님을 그 수식하는 말 중에 또 하나가 그 한국인 최초로 피렌체 비엔날레 최고상을 2회 연속으로 수상하신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아니 감사합니다. 다른 상이라도 혹시 2회 연속 받으신 적 있을까요? 예쁜 어린이상. 예쁜 네, 어린이상. 상이라고는 오직 그 상밖에 없죠. 7살, 8살 연달아 나갔죠. 네, 좋습니다. 이 피렌체 비엔날레가 정확히 어떤 또 비엔날레예요? 그 전 세계 예술 비엔날레에서는 크게 보면은 그 이태리를 아무래도 시작을 네. 베니스 비엔날레 네. 치거든요. 근데 베니스 비엔날레는 그 한 해는 이제 회화, 회화, 그림, 예술, 미술이죠. 음. 그리고 한 해는 건축으로 네. 그런 식으로 가고 피렌체는 항상 이제 2년에 한 번 열리지만은 네. 홀수회에 음. 종합 아트페어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다 이게 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공예, 사진, 회화 이런 게 한 번에 모이는 그래서 이제 양대 서로 다른 성격의 비엔날레인데 그 속에 이제 디자인과 건축 파트가 있어요. 그 피렌체는 제가 이제 받은 쪽은 이제 건축이나 디자인 파트였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다른 파트에서 그 한국 분들이 이제 대상을 받은 경우는 아직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셨다. 예, 유일무이하십니다. 저는 건축가님의 사실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그 개인적인 스토리도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뭐 건축을 하시게 됐고 이런 것들도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방금 건축가님이 이 작업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 네, 동적인 어떤 그거를 건축의 영역으로 가지고 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 막 이런 거 말씀하시기도 하고 인하우스 그 화이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때가 타지 않는 흰색 이건 완전 기술의 영역인 거잖아요. 예, 또 예. 근데 토마스 헤더윅이 이 책에서 건축가를 세상에서 가장 큰 예술 부품을 만드는 예술가라고 정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술가인 것도 맞지만 기술자인 것도 같고 공학자이기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은 영역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건축가라는 예. 직업은. 맞아요. 이게 이제 건축가의 직업의 성격을 묻는 아주 굉장히 클래식한 질문 중에 하나가 네. 건축가는 예술가냐? 제작자냐, 뭐 기술자냐, 공학자냐? 공학자냐. 맞죠, 맞죠. 근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언젠가부터 드리는 말씀은 네. 약간 시적인 비유를 섞어서 시를 쓰는 수학자 아. 표현합니다. 예술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네. 공학자의 머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전체적인 과정을 감독하고 조율하는 하나의 지도자가 가장 이상적인 건축가의 상이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 예술이 그 강조될 때가 있고 어떤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이 강조될 때가 있지만은 이 두 개를 정말로 균형 있게 같이 잡아야 하는 좀 특이한 학문이기도 합니다. 약간 또 비유가 또 생각나는데 또요? 네, 관상하는 운동가. 관상하는 예. 운동. 관상은 어찌 보면 정적으로 머물러서 그렇죠. 대면해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이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런 느낌? 네. 저는 이런 거 아주 그 식상하지만 적합한 그 비유가 아닌가 싶은데 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식상한.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네. 예술가 입장도 좀 궁금해졌어요. 예술가 입장. 네네. 왜냐하면 이제 건축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축물에 예술은 걸 도입해가지고 건축물 예쁘게 네. 할 수도 있지만 예술로서 건축을 한다. 이런 표현은 저는 좀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예술로서 건축을 한다. 예. 이게 어떻게 접목이 가능합니까? 건축과 예술. 건축과 예술. 건축 자체가 뭔가 너무 예술적일 때가 있잖아요. 또 건축의 외형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헤더윅의 책에서도 굉장히 되게 재밌게 봤던 구절 중에 하나가 네. 페이지가 438페이지인데요. 438. 요거 한번 같이 보시면 재밌습니다. 네. 예, 요거는 아마 지금 건축하시는 분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에요. 중간에 보면은 건축가는 현재 회화와 조각이라는 자매 예술과 단절된 채 고통받고 있다. 라고 정확한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거의 1000년 가까이 건축은 예술의 하나의 분야였습니다. 교육도 같이 받았어요. 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자르라고 해서 예, 예. 예술 학교에서 이제 건축을 배웠죠. 네네. 근데 어느 순간 약간 이제 모더니즘의 악영향이기도 한데 건축이 이제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예술가 이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게 최근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건축에는 분명히 예술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고 현대적인 상황에서는 단절된 채 교육도 받고 그렇게 길러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건축의 예술에 대한 측면을 더 보강할 수 있느냐. 제가 찾은 방법은 예술가와의 협업이에요. 아. 제가 만약에 예술에 대한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없다면 그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제가 따로 아까 소개드린 그 작품은 이미 지어진 거고 사실은 제가 이번에 그 한국에 온 이유가 올해 상반기에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네. 제 이제 한국의 신작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오. 근데 이제 이 굉장히 큰 건물은 아니고요. 이제 좀 특이한 건물이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에 6.25 때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셨던 분들을 위한 네. 순교 기념관인데 요 순교 기념관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고는 싶은데 제 예술적인 능력으로는 모자라다 보니 이제 한 5분의 이제 그 이태리 작가님이나 한국 작가님이나 조각가 그다음에 화가 네. 그다음에 디자이너 분들이랑 함께 작업을 해서 나름대로 시적인 공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게 이게 서로 같이 작업을 하는 게 서로 시너지를 주고받을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이제 서로 생각하지 못한 강점들이 있는 곳이기 네. 때문에 팀으로서 하나 잘 갖춰지기만 하면은 정말로 모든 게 육각형이 꽉꽉 찬 그런 건물도 지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네. 보통 순교하는 방법이 대부분 어떤 조각상을 세운다든지 예. 그렇죠? 어떤 기념물을 세운다는 음. 얘기인데 형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오로지 빛과 그림자로만 어떤 생각들을 예술가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이제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사진을 보시면은 그 돌아가신 분들의 상이 벽에 맺히면서 그리고 그러면 이제 태양을 항상 예, 시시각각 움직이니까 변화가 되겠군요. 그 분들의 그 상도 계속 움직이겠죠. 그래서 마치 살아 돌아온 듯 그런 약간 비유적이고 시적인 그런 표현으로 약간 올렸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에 아까 말씀하신 그 승모의 그거 영감도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너무 궁금합니다. 저 공간이 너무 궁금하고 일반인들에게 다 예, 오픈된 공간인 거잖아요. 오픈됩니다. 예. 예. 나중에 이제 완공되면은 네. 꼭 그 근처 가시면서 꼭 들릴 수 있는 핫플레이스가 네. 생길 거니까 꼭 들려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 헤더윅의 책과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다나라는 표현도 우리 일부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주류의 감성은 확실히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주류의 어떤 교육, 엘리트 교육 이런 것들을 또 비판하기도 하고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가님은 정말 그런 교육이 건축학도들의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을 죽이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형식은 다르게 비판을 했지만은 제 책과 그 헤더윅의 책은 문제 의식 측면에서는 거의 99% 싱크율이 비슷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분은 건축 교육에 대해서 이제 건축이 가야 될 방향을 약간 이제 형체적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태도 그걸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 쪽에 이제 그 다뤘던 형식이 좀 다른 것뿐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국 건축 교육에 만약에 꼭 어떤 충고를 하고 싶은 접목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뭐냐면은 학부 과정 중에
다른 네. 과와의 협업을 음. 꼭 필수로 한번 넣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예술 계통이나 예. 아니면은 꼭 그 예술 계통이 아니더라도 음악이나 아니면은 공학도 괜찮아요. 네. 토목공학도 네, 네. 다리 만드시는 분과 음. 건축가가 함께 학교 때부터 한번 콜라보를 하면서 서로 생각을 교류하고 다른 강점들을 한번 붙여보면서 다른 생각을 함께 융합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 체계를 지금 현대 건축 교육에 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 드리는 그 바입니다. 우리 신부님께서 제가 책 선정을 하면은 반응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왜 이런 책을 했을까? 그래서 다시 조정하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네네. 거쳐서 지금까지 망건당 TV에서 좋은 책들을 또 소개할 수가 있었는데 이 보이지 않는 도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신부님이 저희 이제 제작진들 채팅창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정말 자기 너무 놀랐고 너무 재밌게 읽었고 건축가님이 글을 너무 잘 쓰셔가지고 네. 진짜 놀랐다. 막 이 네.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요거는 진짜구나. 이 찐입니다. 건조한 분이 이렇게 말할 줄 제가 건조한 분이 이렇게 예. 말할 정도면. 촬영 끝나고 식사하고 보세요. 이게 아. 다 식사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무진 건축가님은 유럽에서 한 몇 년 정도를 건축가로 활동하고 계신 거죠? 이게 살기 시작한 건 한 27년 정도 됐고요. 아. 그리고 건축가로 활동한 거는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그 프랑스를 유학지로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그 따분함의 신 와. 르꼬르비지에를 저도 대학 때 굉장히 흠모를 하고 네. 많이 공부를 하고 싶었죠. 네,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그 구하기 힘든 자료를 다 모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이러려면은 본국에 가서 그 사람 건축을 옆에서 보면서 아, 그렇죠. 중요하죠. 해야 되겠다라고 예. 간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생각지도 않게 가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네. 말도 굉장히 쉽게 하고 음. 그렇다고 이제 그 사람의 가치가 그렇다고 이렇게 그 흐트러지는 건 아닙니다. 가치는 있지만은 네. 지금에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100년 전에 네. 그렇죠. 작품이고 네. 그 그렇죠. 100년 동안의 생각이 100년 전의 생각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편안한 개인적인 자유로운 입장이 되지 않았나. 네. 비판도 쉽게 합니다. 이분 헤더익보다 더 더 신랄하게 한번. 해달라고 하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한번 좀. 제가 또 참아. 아니 저는 이 책도 참 재미있었지만 참고로 여러분께 또 그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아르테에서 나오는 클래식 클라우드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르꼬르비지에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분은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르꼬르비지에로 한국 저자분이신데 책을 쓴 거고 그 책에서 말하는 르꼬르비지에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르꼬르비지에가 달라요? 또 다르죠. 네, 그런 매력도 참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어찌 보면 양국에서 활동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한국 예. 그리고 프랑스. 예. 뭐 여기서 또 프랑스어로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누가 신부님이요? 그럼요, 네. 네네. 에깨라라 디페랑스 한국 도시랑 프랑스 도시. 아, 예. 상당히 짧은 거 같아요. 뭐 맞았어요? 지금 예, 짧은 그렇죠. 거. 예. 뭐라고 하셨냐면 네. 한국 도시와 이제 프랑스 도시의 차이점이 아. 무엇이냐. 그걸 그렇게 짧게 말했어요? 그럼 짧은 거죠. 위?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예. 그 큰 차이는 아까 짧게 말씀하셨듯이 길, 도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와요. 프랑스는 도시 계획, 도시에 대한 전통이 깊은 곳이라 도로가 먼저입니다. 오. 도로가 모든 관점에서 먼저 도로가 먼저 생기고 나서 건물들이 그 도로에 붙어서 생기는 시기고 우리는 예. 건물이 어떻게든 생겨요. 맞아요. 그리고 그 건물들 있기 위해서 연결로가 도로가 되는 시기 이제 그런 식의 전통을 도시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전통이 다르다 보니까 도시 문화도 다르게 발전해 왔죠. 이런 큰 차이죠. 아, 저는 사실 왜 선생님 책을 극찬했냐면 저는 이제 수도원에 살기 때문에 여러 형제들이 살아요. 예. 예전에는 한국 형제들만 있었습니다. 예. 근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외국 형제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네. 거기서 오는 차이점 때문에
저희가 혼돈이 시작돼요. 어. 왜냐하면 문화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문화가 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 근데 유럽의 그 프랑스에 대한 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거기가 왜 그런 식으로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실예로 신호등이 우리는 이 횡단보도 뒤에 있지만 왜 거기는 신호등이 횡단보도 앞에 있느냐 이것까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좀 거기서 좀 해법 같은 걸 좀 본 거예요. 아이고. 왜냐하면 한국적인 문화는 다 같은 문화였기 때문에 굳이 뭐 네. 설명하지 않아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음. 윤리라든지 유교라든지 전통으로 네. 하면 되는데 외국은 문화가 다르니까 안 되잖아요. 맞아요. 서로 다 다민족이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법 제도랑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을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게 하게 이제 되신 거예요? 왜냐면 네. 그게 이제 서로 이제 다른 나라를 다른 문화를 왔다 갔다 하다 예. 보면은 서로 이제 약간 상대 비교적인 관점이 생기는데 그렇죠. 금방 이제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지금도 굉장히 재밌게 보는 예. 한국의 문화적 현상 중에 하나가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은 플래카드 예, 네. 그러니까 네. 거기에 이제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아, 그 문구들 예. 네. 분리수거를 잘합시다. 분리수거를 잘합시다. 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다른 나라처럼 외국인이 월등하게 많다. 만약 그럼 다문화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글을 읽지 못한다.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럼 네. 어떻게 됩니까? 글이랑 상관없이 뭔가 설치해야겠죠. 그렇죠. 원래는. 예. 그러면은 쓰레기를 못 버리게, 예. 무단횡단을 못하게 뭔가 하드웨어적으로 구체화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런 궤도로, 맞아. 카메라로, 사람으로 할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 하신 말씀이 우리가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을 단일 민족, 맞아요. 단일 문화로 살아왔기 때문에 시스템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사람한테 호소하고 사람을 제어함으로써 그 좀 쉽게 도시를 발전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서양은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언어와 문화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다. 예. 하드웨어로 이 모든 충돌을 방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측면이 있죠. 저는 지금 건축가님 말씀 들으면서 그 오랫동안 또 한국을 이렇게 떠나 계시고 왔다 갔다 지금 하시잖아요. 근데 건축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서울이라는 도시는 예. 어떤 곳 같으세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 건축가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네. 그 특히 이제 이분은 그 저작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작으로. 예, 저작 예. 책으로 네. 렌쿠라스라는 분이 렌쿠라스? 네덜란드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도시들의 세계 도시들의 책을 썼는데 서울에 대한 책을 쓰려고 어. 몇 년 동안 네. 책을 저작을 하시다가 네. 결국 포기하셨습니다. 오, 왜죠? 정의가 안 되는 도시다. 그게 정의네요. 그게 정의가 안 되는 정의가 도시가 안 되는 정의다. 도시. 어떤 면에서 이게 그런 나쁜 말씀이실까? 측면을 보면 굉장히 혼란하고 어떤 일관성 없고 무질서하다라고 표현도 되고 네네. 또 좋은 측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이나믹하고. 다이나믹하고 예.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고 네. 근데 그걸 하나로 끼워낼 수 있는 이론은 존재하지 않고 현상으로서 존재하지만은 그거를 체계화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굴곡을 겪었기 때문에 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섞여 있는 아. 어딘가로는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서양 그 도시 학문에서 정의할 수 없는 우리만의 어떤 길이 있겠죠. 약간 양자역학 도시 같은데. 양자 역학 예, 도시? 이게 관찰자 네. 효과라고 볼 때마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우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우리 어디로 가는 거? 하지만 갑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죠? 구성은 돼 있으니까. 벼랑 끝으로 가고 있으면 어떡해요? 돌아와야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가서 돌아오면 되니까요. 근데 항상 서울이라는 도시 얘기할 때마다 역동적이다, 그렇죠. 다이나믹하다, 막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근데 그게 다야? 뭐 유럽의 도시나 이런 것들 얘기하면 클래식하다, 아름답다, 뭔가 옛것이 그대로 살아있다. 근데 우리는 그럼 다 때려 부수고 뭔가 이런 게 되게 다 아니, 일상이 되어버린. 아니 근데 실제로 저희 수도원에서 이 이태리 아주 유명한 저명한 학자를 한번 모셔온 적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네. 그분이 연세가 좀 많으신데 한국에 오자마자 며칠 지내시고 했던 한마디가 있어요. 뭐요? 한국은 모든 게 새 거다.
모든 게 새 거다. 네, 서울은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좋은 새 거냐는 거죠. 그 좋은,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네. 그분이 받았던 인상인 거예요. 음. 서울은 모든 게 새 거다.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새 거가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예. 이제 그 질문도 사실은 일리 있는 질문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새 거가 좋잖아요. 네. 근데 새 거만 있는 거는 좋은 건 아니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파리에 와서 런던에 가서 음. 100년, 120년 된 지하철에 가보면은 냄새 나고 맞아요. 어둡고 좁고. 근데 우리는 모든 지하철들이 다 깨끗하고 깔끔하단 말이에요. 네. 그게 우리의 자존심 이제 자부심 자부심이기도 같은. 하죠.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나 역사가 없는 다 비슷비슷한 100년의 역사를 가진 지하철역 하면은 그 속에서 많은 문인들도 있었고 많은 역사도 있었고 많은 사연들도 있었고 그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어 있고 그런 식의 어떤 깊이까지는 가질 수 없지만은 새 거이기 때문에 또 젊은 건축가들이 젊은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혁신은 분명히 계속 존재할 것이고 또 그런 장점도 있고 네. 우리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새 거가 주는 약간 묘한 박탈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변화가 빠르기도 하고 또 모든 새 것이 그렇진 않지만 뭔가 새 거를 이용하려면 돈을 더 지불하던가 새 거니까 더 좋은 거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집도 새 아파트가 더 비싸고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뭔가 편승하고 그러려면 끊임없이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속도가 정말 속도 따라잡기가 쉽지가 쉽지 않다. 않죠. 저도 뭐 짧게 그냥 프랑스에서 살았지만 제가 좀 프랑스 제가 살았던 동네와 비교해 주세요. 지금 궁금해요. 동네가 좀 차이가 뭐였냐면 저는 아까도 말씀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프랑스 살 땐요 집으로 나가면 찍을 게 있었어요. 한 아, 발짝만 나가도 네. 차각차각 찍을 만한 게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소도시라도 네. 제가 이제 가본 도시들이 뭐 스트라스부르라든지 아니면 메츠라든지 아주 작은 도시들도 가봤거든요. 제가 살았던 동네도 엑상프로바스도 아주 작은 동네고 나가면 다 뭐가 차각차각 찍을 만한 게 많아요. 근데 서울은 창경궁 가야 돼요. 아, 덕수궁 가야 되고 네. 그리고 뭐 DDP 센터 가야 되고 뭔가를 찾아가야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삶 안에서 접할 수 있는 예술품이냐 예술적 감각이냐와 찾아가야 만나는 곳이냐의 그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예. 좀 우아스럽네요. 저 같은 그 피사체를 앞에 두고 예술품을 그 찾아가야 세라님도 찾아가야 되니까. 아, 그렇죠. 제 집 앞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자, 그러면 한국에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건축 시스템이나 뭐 도시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예, 사실 이제 이 책을 쓰다가 처음에는 이제 약간 그 개인사를 정리해야 되겠다 이제 네. 쓰다가 이제 2부에 넘어가서는 그동안 약간 그 한국에서 약간 좀 아쉽다라고 생각한 네네. 부분들을 책에 좀 넣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공공공간 공공공간. 광장이죠. 네. 예. 광장이 이제 어떤 그 유럽처럼 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그 용어로는 이제 사회 구심적 공간이라고 하죠. 예. 사회 구심성이 좀 약하고 사람들이 흘러가거나 걸어서 아니면 이제 머무르지 않고 네네. 그냥 이렇게 아니면 집회 때만 그렇죠. 사용되고 하는 이제 원심력이 이렇게 작동하는 공간이 되거나 그건데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파리 튠러리 정원이라는 곳에 네. 그 철제 의자가 있어요. 네. 튠러리 정원이라는 곳이 굉장히 넓은 곳인데 거기는 의자를 그냥 사용자들이 가지고 와서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앉아서 네. 맞아요. 원하는 사람과 맞아요. 이렇게 그 앉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넓은 정원이 그 의자 하나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구심적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맞네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의자를 카피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역할을 할 때 공공 공간이 개인 공간으로 바뀌는 측면이 있다. 구심력을 가질 수 있는 그 공간을 생각하자라고 책을 이제 제가 10장인가에 썼는데 네. 그거를 보신 서울시 관계자께서 네. 그 다음에 바로 새로 개장한 광화문 광장에 그 의자를 쭉 깔아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2년 있다가 네. 그 광경을 보고 나서 네. 꼭 똑같이 한 거는 똑같이 너무 한 책을 거는 열심히 읽으셨어. 조금 아쉽지만은 네. 그래도 이 공공 그래도. 공간을 훨씬 더 사람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아.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곳으로 그때 시도하신 서울시에게 지금 그 자리를 빌어서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진짜 가자마자 알았어요.
개장하자마자 네. 이거 녹색 의자 그 유명한 그건데 필름이. 예, 네. 따라했다는 걸 알았고 예. 거기가 또 장점이 들고 집에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광화문 광장에 갈 수 없죠. 갈 집이 수 없어요 없죠. 주변에. 근데 그게 이제 사실 디자인의 힘인데 예. 그게 제 책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음. 가까이 옮기기에는 굉장히 편한 무게인데 네. 집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무게. 없다. 그게 이제 사실은 디자인 중요하죠. 포인트죠. 아, 그렇군요. 네, 우리 그 이무진 건축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건축가님께서 이 토마스 헤더윅과 어떤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지가 딱 갑자기 떠올랐던 게 제가 최근에 이 토마스 헤더윅이 건축한 아자부다이 힐스 도쿄에 있는 거기를 다녀왔어요. 예. 근데 토마스 헤더윅이 확실히 사람을 위한 공간들을 중간중간 이렇게 심어 놓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제가 아는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뭐 사람이 모이는 도시의 건축들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커피를 사 먹거나 꼭 뭔가를 지불해야지만 거기 그렇죠. 휴게 공간에 그렇지, 앉아서 그렇죠. 할 수가 예,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중간중간 의자를 설치해 놓고 뭐 꼭 커피를 안 마셔도 돼요. 그냥 앉아 있을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본 도쿄 최대의 상업시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아자부다이 힐스에 그런 공간이 군데군데 심어져 있다는 것이 요거는 토마스 헤더윅이 말하는 이게 바로 더 인간적인 건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또 보셨습니다. 네. 나 막판에 진짜 한번 하고 진짜 오랜만에 정확하게 본 거 아닙니까? 네, 지금 2시간 만에 한 번 정말 지금 4회, 5회가 진행되는 네, 가운데 맞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이제 됐어요. 됐어요. 네, 끝났어요. 좋습니다. 예, 밥값한 것 같아요.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맞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건축에 대해서 한 수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우셨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배웠어요. 진짜. 예. 예. 마지막으로 이 책. 예. 우리 신부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예. 보이지 않는 도시에서 예. 한 문장을 좀 꼽아주세요, 건축가님. 한 문장은 굉장히 이제 발견하기 좋은 위치에 딱 있습니다. 네. 네. 제일 마지막 장의 제일 마지막 문장이에요. 저도 읽었어요. 예. 예, 그 맞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네. 이제 어떤 보육원 그 아이들에 대한 네. 맞아요. 이야기였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 건물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제가 써놓은 문장이 아이들은 이미 그들 삶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라고 이제 그 책을 맺었어요. 그게 아마 이제 이 책을 관통하는 제가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야기이고 그리고 건물보다 자본보다 다른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인 그런 도시가 그런 건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 공감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다 그 마음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출연해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앞에 두고 얘기를 네.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요. 저도 그 건축 얘기를 이렇게 즐겁게 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잘 들어주시고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특히 이 독자분들 그 건축이 어려운 분야 같은데 조금만 들어와 보면은 굉장히 음악이나 미술처럼 쉽고 재밌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시고 네. 또 건축으로 좋은 글 쓰시는 분들 많으니까 건축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좋은 글은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보이지 않는 도시에서 찾으시고요. 네. 사실은 저는 이런 기회가 아니었다면은 이제 건축가님을 직접 만나뵐 기회도 없고 또 예술 러닝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 꼭 드리고요. 네. 저는 사실 책을 읽으면서 책 내용보다도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쓰셨을까,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 궁금했어요. 근데 직접 뵈니까 이 책에 쓴 글과 우리 건축가님이 동일한 분이셨다. 그만큼 제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세라의 예술 러닝은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러닝이 예술로 가는 러닝이었기를 바라면서요. 다음에도 알찬 예술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